세금 감면 목적 계약 명의 신탁 소송.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다르기에 우리나라 법에 따라 가진 재산이 많아질수록 부과되는 세금도 많아집니다. 금액이 높을수록 세금 비중이 훨씬 높아지는데요. 국가는 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법으로 많이 가진 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많은 부분을 비용으로 지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인다 하더라도 세금의 절반 가까이 부과되는 상황이라면 불법적인 방법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제로도 세금을 탈루하는 사건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10억을 벌었는데 세금으로 5억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상당히 억울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 책임을 피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금 감면 혹은 면제 목적으로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명의신탁입니다. 부동산은 투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했다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진 부동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현행법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를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명의로 돌려내야 할 세금을 낮추려 합니다. 하지만 세금 감면이나 면제를 목적으로 이와 같은 계약 명의신탁을 진행하였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부탁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조차 몰랐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니 명의를 빌려줄 때는 반드시 어떤 목적인지 확인하시고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명의 신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질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명의 신탁과 관련한 단어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는 신탁자, 실제 소유권은 없고 이름만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수탁자라고 합니다. 계약 명의 신탁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 계약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부동산 등을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실제 소유주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행법상 부동산의 계약 명의 신탁은 원칙적으로 범죄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계약 명의 신탁은 세금 면제 및 감면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범죄자가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행위를 한 자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처벌은 수탁자와 신탁자에게 각기 다른 처벌이 내려집니다. 명의신탁을 부탁한 입장인 신탁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입장인 수탁자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탁자의 경우 위의 처벌 외에도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도 자세히 알지 못한 채로 명의를 빌려줬더라도 수억 원대의 벌금형 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처럼 본행위는 처벌 수위가 상당히 강력하기에 본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명의신탁 및 수탁 혐의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배우자 사이에 이뤄진 명의신탁이거나 중종 및 종교단체가 등기한 경우라면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수탁자와 신탁자, 그리고 매도인 사이에 수많은 종류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한 부동산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일단 각각의 분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계약 시 수탁자가 직접 매수인으로 나와 진행한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진행했느냐, 모르고 진행했느냐입니다. 매도인이 모르고 진행했다면 선에, 알고 진행했다면 악이라고 말합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모르고 진행한 선의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에 이뤄진 계약은 유효하나 수탁자와 신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이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소송 청구가 불가하지만 수탁자에게 신탁자가 교부한 돈에 대하여 반환 청구 소송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탁자와 신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수탁자는 신탁자가 준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기에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보다 높은 금액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는 때도 있는데요. 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므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제3자에게 받은 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본 약정에 대하여 알고 진행한 악의의 경우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고 계약을 진행했다면 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물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계약도 무효입니다. 이미 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다면 매도인은 수탁자를 상대로 등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매도인에게 지급한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둘러싼 분쟁의 경우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진행 가능한 소송이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법리적 검토를 받아 그에 맞는 소송을 진행해야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최선의 대응 전략을 받아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L에서는 복잡한 부동산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전문 변호사가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상담은 2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언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순간에 연락해 주셔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